지난해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아산시가 수해 하천을 대상으로 개선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남에서 겉주라는 어플이 개발돼 도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용자만 13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해 학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다만 학교 규모는 당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아산시가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선별진료소 우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세종시 선관위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온양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응급복구를 마치긴 했지만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시가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개선 복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온양천 제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농경지는 침수됐고 인근 마을까지 물에 잠기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내린 제방이 응급 복구된 상태지만 반복적인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339억 원을 투입해 온양천 개선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송악 저수지부터 당림미술관까지 6.8km 구간에 제방이 신설될 예정으로 하천폭도 구간에 따라 현재보다 적게는 10m, 많게는 20m까지 넓어집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제방 높이도 1m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에 하천 흐름에 방해를 줬던 교량을 5개에서 2개로 줄이며 2개 교량은 재가설됩니다. 개선 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시는 수해를 입은 약봉천과 금곡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제방 신설과 보강, 교량 재가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2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선별진료소 우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우선 접수 창구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배지, 아기 수첩을 지참해 이순신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접수 4번 창구에서 접수 후 뒤편 검체실 4번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검체 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땐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데요. 충남에선 걷주라는 어플이 개발돼 도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체육회가 개발한 걷주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걸음수와 거리, 시간 등을 알려줍니다. 기존 휴대폰에 설치된 걷기 어플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2월 개발된 이 어플은 현재 13만 3,500여 명의 충남도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현재까지 집계된 도민들의 걸음수는 약 700억 걸음에 달합니다. 이용자들 간의 걸음수 비교가 가능해 회사나 모임별로 순위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 캠페인도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쾌유를 기원하는 걷기 캠페인도 이뤄졌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오늘 걷주 챌린지는 성인의 경우 월 30만 보 이상을 걸으면 추첨을 통해 5,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민원 콜센터가 3일 개소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콜센터는 지금까지 450만 건의 전화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15명의 상담사는 최근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백신 접종 등으로 하루 평균 1,8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민원 콜센터는 대표 전화 1422-36번을 통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민원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재단 설립 이후 9년여 만입니다. 재단은 올해 6월 진흥기금으로 지역 문화예술가들에게 4억 5,500만 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버스킹과 드라이브인 시어터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6,2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맡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 빈곤과 보육 등 복지사업 영역과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복지 욕구와 방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제5기 충남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해 학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이 캠퍼스 고등학교란 이름으로 바뀌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세종시 고교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중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재정투자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캠퍼스 고등학교는 약 5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 6-3상할권의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추진되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초 3개 고등학교를 한 곳에 배치해 대학생처럼 진로에 따라 각 학교에서 개설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형 고교 설립이 목표였지만 결과는 한 개 일반 고등학교 설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도 101개 학급에서 50개 학급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 학생 배치와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되는 건 맞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당초 계획보단 아쉽게 출발하게 됐지만 새로운 교육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던 이태환 의장에게 제공했고 이 의장은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자리나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청년 정책을 분석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모두 10개 팀을 선발하고 본 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시 청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열린 세종조치원 복숭아 온라인 축제에서 약 2억 4천만 원의 복숭아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중 스마트 스토어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매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특히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는 전국에서 최대 13,000명의 소비자가 접속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 판매전 이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에도 많은 참여자가 함께해 온라인 축제 전환에 따른 아쉬움을 다소나마 덜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안의 휴식처, 도시공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도시공원은 무엇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을 선사하는 도시공원. 하지만 이 공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민원 톡톡톡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92개소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평균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5제곱미터. 하지만 그에 비해 천안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7제곱미터로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역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공원을 이용 중인 시민에게 천안시 공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천안시 시민 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왜냐면 예산 같은 데는 지금 막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파크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협회 회원이 한 8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치는 게 너무 불편한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동부 쪽에도 하나 생기고, 예? 여기저기 몇 군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천안시에서. 이렇게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천안시는 2020 천안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통해 23개소의 도시공원, 총 333만 1917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 확충을 계획했지만 2021년 현재 시행률은 0%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는 2035 천안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 공원 녹지 기본 계획상의 신규 확충 공원으로 제시된 23개의 공원 중 12개소의 공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11개의 공원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공원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새로운 신규 확충공원으로 7개소의 공원을 추가했지만 목표 1인당 공원 면적은 7.1제곱미터로 2020년 목표로 했던 8제곱미터보다 감소했습니다. 또한 성안, 동서, 안서, 월봉 등 4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 해제할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천안시의 공원들. 이미 있는 공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시에서는 도시공원 환경 제공과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안시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풀뽑기와 잔디 깎기, 병충해 방제 등을 연간 4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의 경우 안전관리 점검 용역 및 모래 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숲관리단 및 공원보안관을 운영하여 공원 청소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향후 신규로 확충된 공원들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토지 매입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과연 천안시에 어떤 공헌을 바라고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도 더 다 보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오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강공 저런 사람들이 뭐 나들이도 하고 자전거나 약간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유치시켜서 그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천안시의 공원들은 그런 게 약간 부족하고 그냥 공원만 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행사할 때는 또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행사를 안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산책로나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넓기만 하고 잔디만 깔려 있고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건 좀 더 이쁘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도시공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 지역 교사들이 만든 창작 뮤지컬 학교 우리들은의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학교 현장 이야기를 담아 공감대도 높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배우로 참여한 교사들은 뮤지컬 수업을 교육 현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창작 뮤지컬 학교 우리들은입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갈등과 상처, 화해와 회복의 학교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충남도 내 24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충남교육 뮤지컬 연구회 무대 위로의 첫 공연입니다. 교사는 어쨌든 아이들을 또 보듬고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좀 힘들고 한 상황을 좀 교사가 케어를 해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학교 우리들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회가 뮤지컬을 도입한 융합 수업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대본을 비롯해 개사와 춤은 물론 연기까지 모두 교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현장의 공감대도 높였습니다. 네, 보는 내내 살짝 웅크란 부분도 있었고 정말 공감이 여러모로 많이 가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연구회 교사들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돌아가 뮤지컬과 연계한 융합 수업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정수가 최대 4명 늘게 되는데 이후 관건은 지역구 획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9명으로 3명 늘리고 비례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18명에서 최대 22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현재 의원 정수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건은 지역구 재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분구 대상지는 기준 인구 33,387명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새롬동과 소담동, 고운동이 분구 대상지로 꼽히는 반면 조치원읍은 오히려 한석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구 재조정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지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협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관위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10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지역구 재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 말과 글의 의미와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시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를 비롯해 10월 한글의 달을 기념한 한글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아카데미는 시청 여민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는 동시에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이 중 대면 강의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와 협약해 국가암 출장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인 시민입니다. 검사 항목은 만 40세 이상은 위암과 유방암,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 만 2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입니다. 검진은 오는 13일까지 선장면을 포함해 모두 9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검진 일정은 아산시 보건소 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460개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 지원과 청년 대상 사업, 대학 방역 사업은 4일 오전 6시부터 모집 인원 마감 시까지 천안시청 2층 일자리 경제과로, 환경 정화 사업은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시민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행정공고 고시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임신 25주 만에 체중 73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이른둥이가 세종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100일에 걸친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고 오는 7일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랩마을 7, 8단지 임대료 협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인상된 임대료의 원상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한화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700만 원을 활용해 용현초와 연화초 등 4개 초등학교 주변 12개 횡단보도에 보도블럭 형태의 노란 발자국을 설치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9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쉐롬 B&F에서 식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937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